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남편 놈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놈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본인이 생각하는 고집대로 자기 이득만 취득을 하려는 그런 쪼잔한 놈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슨 고생인 건지.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 친정엄마 마음에도 대못을 박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으니 진짜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 극도로 공감을 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막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까지 샅샅이 따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딱 제 꼴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저랑 남편과의 인연은 아주 특이하게도 시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촌사람이란 말입니다. 물론 저도 촌에서 평생을 자랐고요. 촌에도 은행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우리 시누는 그 은행 직원이었어요. 시매부랑 결혼을 하고 지방으로 시매부가 발령이 나게 되면서 은행에서 일을 하던 시누도 지방은행으로 발령 신청을 내서 따라온 것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촌에서 사니까 촌 사람들이랑은 너무 아기 때부터 보고 자라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였는데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알짜배기들이시거든요. 원래 진짜 부자는 다 시골에서 숨죽이고 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친정집도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서 다른 집들에 비하면 그렇게 알짜배기 부자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읽었던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팔 생각도 전혀 없으셨고요. 그냥 뭐 농사를 지어서 번 돈으로다가 생활을 하시고 돈이 조금 남으면 은행에다가 죄다 맡겨버리는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었는데 우리 신우가 심성이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워낙 친절하고 서글서글하게 잘 웃고 하니까 노인네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상품을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노인네들이 수익률을 어떻게 되는지 뭐 어찌 알겠어요. 원래 은행 직원들이랑 친해지면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거나 그러는 건데 우리 엄마도 신우한테 그렇게 돈을 다 투자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남동생이 서울에 내려와서 신우네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엄마한테 하더래요. 아니 은행원님한테 남동생이 있었어? 서울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런 시골로 내려오고 그랬대? 뒤로 자빠져도 이 촌보다야 서울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야. 아니 뭔 사고라도 치고 내려온 거야? 제 남동생은 어디 가서 사고를 칠 위인이 못 돼요. 아유 그놈이 글쎄 공무원 되겠다고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죽죽 낙방을 해서 그런 거래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다 못해 내려보내신 거죠. 글쎄 공부를 하겠다는 놈이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불러내면 나가고 게임방에 가서 시간 보내고 하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지내라 하셨대요. 아유 나이가 벌써 30인데 공무원 하나 못 되어서 어떡하냐고요. 하긴 이 동네에 뭐 게임방이 있어. 술을 같이 먹을 젊은이가 있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이 촌에 내려와서 공부만 주야장창 하는 게 시험 보는 거엔 훨씬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은행원님네 집에서 동생까지 돌보는 거야? 아이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불편할 텐데 고생이 많네 그려. 죽어도 안 오겠다고 버틴 것 같은데 부모님도 초강수를 두셨더라고요.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릴 거라고 방도 빼라고요. 정 서울에 있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때려치우고 취직을 해라. 그것도 아니면 아르바이트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하니까 별 수 있나요?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뭐 하숙비 같은 거 받으면서 동생까지 데리고 있는 거야? 아유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하숙비 대신에 여기 얹혀 살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하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등하원 도우미 일을 하기로 한 거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놔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동생이 움직여주니까 애들이 10시에 등원하고 4, 5시면 하원해서 훨씬 여유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동생도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다가 잠깐 산책하러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요. 어머님 따님이 저희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셨죠? 아, 여기 뭐 어린이집이 여러 개나 있어. 딱 한 개 있잖아. 맞아. 내 딸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조만간 없어질 직업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우리 딸은 은행원님 남동생이랑 인사도 했겠는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고 보내도 되냐고 연락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냥 동생이 갈 거니까 별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확인 전화 한번 해주시는데 꼼꼼하시다 하는 생각도 하고 어머님께서 따님분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도 그렇게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셔. 이렇게 남이 칭찬해 주니까 좋긴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 좋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하나 가입해 줄게.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는 신우랑 참 사이가 좋으셨어요. 저는 시골 마을이라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상 필요한 어린이집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거든요. 남편과는 신우 덕분에 그렇게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좁은 그 총구석에서 외지인이 들어온 거기도 하고 매일매일 인사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도 신우랑 비슷하게 생겨서 서글서글하니 괜찮아 보였고요. 솔직히 자기 조카라고 해도 매일같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는 일이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게다가 나이대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시골 마을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몇 없다 보니까 괜히 말 한마디 더 시켜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야 너무 어릴 때부터 보던 애들이라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안면도 트고 아침에 서로 커피 한 잔씩 주고받고 하다가 남편의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오르게 되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보호자랑 통화를 한다고 제 개인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그때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연애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이 시골에 온 목적 자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죠. 어찌 됐든 이 시골에 내려오게 된 게 연애 때문은 아니잖아요. 공부와 연애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2년이나 더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별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며칠 내내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어요. 겨우 정부치고 알콩달콩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답시고 멀리 다른 동네를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너무 미안했어. 항상 돈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나한테 밥도 챙겨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내 생필품까지 챙겨준 당신을 내가 어떻게 시험 합격했다고 모른 척할 수 있겠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는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을 하자고? 깜짝 놀랐어.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당신은 서울에 가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홀어머니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수 있겠어. 우리가 평생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걸. 당신도 큰물에 나가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곳은 조용하고 정감이 있는 동네지만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어.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배송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당신이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거기 가면 완전히 새로울 거야. 물론 그러겠지. 서울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에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아.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그런 걸 거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로 2시간 거리잖아. 충분히 장모님 뵈러 자주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랑 꼭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엄마와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시집을 간다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지만 내가 서울 가서 산다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 장모님 일찌감치 결혼하셔서 당신을 낳으셨다며. 당신 나이가 32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대 초반으로 정정하시잖아. 여기서 서울이 4~5시간 걸리는 동네도 아니고 차로 움직이면 2시간 거리인데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장모님이 서울에 오셔서 사셔도 좋고.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 저는 내키지 않는다 말을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저에게 의지하면서 사셨던 친정엄마인데 거기다가 제가 외동딸인데 저까지 엄마 옆에 없으면 우리 엄마가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답이 나지 않자 저희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제 등짝을 퍽소리 나게 때리는 거예요. 얘 미쳤니? 데려가 준다고 하는 사람 있을 때 빨리 시집을 가야지. 아유 이게 아주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생각을 했나? 네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퍼뜩 시집가서 귀한 손주들 떡떡 안겨줄 생각을 해야지. 누가 너랑 가까이서 평생 살고 싶다고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서울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엄마 옆에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남은 가족이 뭔 소용이여? 네가 나랑 밭일을 하냐? 아니면 네가 나랑 목욕탕에 가족이라냐? 맨날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고 있는데 네가 있다고 뭐가 달러? 아유 나는 말이다. 내 딸이 하루빨리 시집을 가서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딸이라는 년은 지 어미 고생시키려고 옆에 딱 붙어있겠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욕해. 너 뭐 문제 있어서 시집 못 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지겹게 키운 딸인데 그런 욕을 들어먹어서야 되겠냐? 챙겨준다는 사람 있을 때 가라. 엄마, 내가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렇게 정도 없이 냉큼 떠나라고 말을 하고 그래. 나 서운하게. 서운한 게 밥 먹여주냐? 응? 하루빨리 이 화상 치워버리고 싶은 어미 심정은 모르고 헛짓거리 자해도 한다.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딸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 그려. 아유 옆집 철웅이네 엄마가 글쎄 지 아들 작년에 결혼했다고 어찌나 나를 약을 올리던지 내가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구먼. 잘됐다 잘됐어. 저는 친정엄마 생각해서 며칠을 고민해서 겨우겨우 힘겹게 뗀 말인데 엄마는 속 시원하다고 빨리 시집이나 가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서운할 만하죠. 근데 제가 이 말을 꺼내고 물을 수도 없게 만들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이 32에 시집을 못 간 제가 걱정이라도 되었던 건지 뭔지 온 동네방네에 제가 시집을 간다고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아직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대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죄다 저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하지 뭐예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도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버리는 바람에 한달음에 저에게 달려와서는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죄다 우리 결혼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시던데. 와,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서울에 있는 우리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야. 당신처럼 참한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당장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 거기다 대고 미안 잠시만 더 고민할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고개 끄덕거렸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 주변에 휩쓸려 결혼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마음에 있었으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죠. 저희 친정엄마 마을에 큰돈 다 쏟아붓고는 저 시집간다고 잔치까지 벌였고요. 마을 노인분들 축하에다가 우리 시누 시매부까지 전부 다 고맙다고 축하받으면서 결혼 준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한 가지 복병이 있었지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아들놈이 결혼한다 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텐데 이 아들놈이 서울시 공무원이 떡하니 되었는데 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가 직업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보다 훨씬 못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대학도 지방 시골대 나왔고 제가 스펙 자체가 빵빵하다기보단 저는 그 시골에서 우리 엄마랑 천년만년 살 거였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라 좀 안주하며 산 경향도 있긴 했고요. 아무튼 우리 시댁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던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팔짱에 콧방귀 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 싶더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무려 서울시 공무원인데 아니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유아교육과 나와서 어린이집 선생질하고 있다고? 근데 그 시골에도 애가 있긴 있어?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조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니까. 거기가 촌이긴 하지만 있을 거 다 있다고요. 햄버거집도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애들이 없겠어. 아니 뭐 시골이라 하면 분교에다가 전교생수 10명 막 이런 거 아니니? 그런 시골에 어린이집 해봐야 몇 명이나 있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적응이나 되겠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아이 엄마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게 생겼어? 너는 무려 서울시 공무원인데 어린이집 교사들 요즘 말도 많잖아. 뉴스만 틀었다 하면 뭐 경찰이 나와서 어린이집 이야기 하더구먼. 혹시 너 우리 손주들한테도 선생님이랍시고 훈육한다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요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래.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겠니? 제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해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참된 스승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쓸데없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니까요. 그래서 저도 딱 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초면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비록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교사라고 무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사명감과 참된 스승이 되려는 마음가짐을 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단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까지 까내려가면서 말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도 박봉인데요.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하지만 명예가 있잖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건데 당연히 위치부터 다른 거 아니겠어? 아예 어디서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한테서 잘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말을 했더니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앙 다무시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어.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커버 쳐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 모양새가 훨씬 낫잖아. 당신이 바락바락 대들어서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 엄마 눈밖에 나는 것보다야 내가 나서서 할 말 대신해 준 게 훨씬 낫잖아. 당신은 받아먹을 줄도 몰라? 답답하다 진짜. 물론 남편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속에 영 차지 않으니까 결국 답답한 마음에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반발심보다는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도 남편이 제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내가지고 점수 깎이는 것보다야 남편이 제 편을 들게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잔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싶었지요. 저는 이게 남편의 가스라이팅인 걸 몰랐어요. 남편은 그저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라는 걸 그땐 몰랐다니까요. 미리 알았으면 그때 바로 결혼 준비하는 거 엎었겠죠.
아무튼 저는 남편이 제 편인 줄 알고 결혼을 했고 결혼식은 원래 신부 측 동네에서 하는 거라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다 박박 우겨가지고 서울에서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시골 사람들 다 초대를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촌사람들 아니랄까 봐. 누가 결혼식에 저런 옷을 입고 오고 그러니 아주 그냥 비료 냄새 나는 것 같다. 내 아들이 서울시 공무원이라서 잘 보여야 할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닌데 촌티가 날려도 너무 날려서 격이 떨어지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촌에서 형님도 일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형님도 촌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하긴 했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는 일이니 꾹 참고 웃으면서 대꾸했죠. 화를 꾹꾹 눌러가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구했는데 제가 서울을 아무것도 몰라서 믿고 맡겼거든요. 근데 이놈이 글쎄 시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얻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시어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은 비가 오니까 파전이라도 해먹으려고 하니까 쪽파 한 단 사와라. 제가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았으니까 채소 같은 거 고르는 눈은 또 좋거든요. 실하고 좋은 쪽파를 골라서 사갔더니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쪽파 한 단 사서요. 아니, 쪽파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크고 두꺼우면 막상 천으로 부칠 때 질겨서 못 먹지 않겠니? 어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야들야들하고 작아서 씻기 편한 걸로 사와야지. 어머님, 제가 한평생을 시골에서 자랐고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살았는데 제가 맛있는 쪽파 한 단을 못 고르겠어요? 이렇게 밑동이 깨끗하고 좋아야 단맛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으로 부칠 때 맛이 없다니까는. 내가 살림을 몇 년이나 했는데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시골에서 자라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거니? 꼭 말대답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시골이나 서울이나 교육과정은 다 똑같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도 수능 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시골에 있는 대학도 지방대학이라고 쳐주기나 하니야? 인원 모자라서 원서만 넣으면 합격하는 것 아니냐고. 아니면 그 뭐냐 시골 전형인지 뭔지 해서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니네 동네에 학원이나 있냐? 우리 손주들도 나중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교육 생각해서 서울로 오라니까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해 죽겠다. 너처럼 어디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이나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니 시골이라고 해도 말이죠. 웬만하면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무시를 하니까 괜히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고향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신호가 삐용삐용 울렸죠. 시어머니랑은 가까이 지내서 좋을 게 없겠구나 하는 경고요. 시어머니랑은 은근히 거리를 두면서 지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은 가까우니까 평소에도 가끔 만나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차로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명절같이 쉬는 날에 남편이랑 같이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공무원을 시작하고 나서 일 적응한다 뭐 한다. 게다가 뭐 그때쯤 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비상근무하고 그랬었기에 시간이 나질 않았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래서 주말에 자주 찾아뵙자는 남편의 말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이번 명절에는 말이야. 같이 친정에 좀 찾아가자. 그동안 당신이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쭉 친정에 한 번에 못 갔잖아.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저거 가자고? 에이, 당연히 우리 집에 가야지. 그게 도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친척분들도 나 결혼했다고 축하한다고 전부 찾아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이참에 큰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고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첫 명절이니까 사실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번 명절에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못 온다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시집을 갔으면 말이다. 죽었다 깨나도 시댁이 먼저인 법이야. 난 알아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사우나도 가고 하면서 시간 보낼 테니까. 아유,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시댁에 짱 박혀 있어라.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친정엄마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괜히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무조건 친정에 가야지 했는데 글쎄 첫 명절에는 본인 시댁에 가느라 못 왔던 신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누나가 시간 내서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누나네 보고 가면 안 돼? 누나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인 적이 결혼식 이후에 없었잖아. 누나도 워낙 그 시골 은행일 다 보느라 바빠서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 보자. 응? 우리 누나 덕분에 이어져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누나도 장모님께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누나 통해서 장모님 소식 듣고 내년 명절에는 꼭 처가부터 가자. 알겠지? 저도 뭐 신우 덕분에 시집가게 된 거엔 동의하는 바였고 신우를 못 본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또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는 신우가 서울에 오니까 다 같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밥 먹자고 예약하라고 하시니 발을 뺄 수가 없었죠. 결국 명절에 시댁으로 향했더니 막 서울에 올라온 신우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올케 이번에는 시골에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 나는 당연히 올케 얼굴 못 보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도 명절 내내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가 형님 얼굴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뵈러 왔어요. 형님 뵙고 가면 되죠. 아니 가기는 어딜 가겠다고 그래. 결혼했으면 말이야 당연히 시댁을 챙겨야 하는 법이지.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아유 요즘 애들은 말세야 말세. 엄마 뭐 그렇게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 올케가 무슨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친정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당연히 내려가서 안부 인사하고 싶지. 그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니. 올해야말로 결혼하고 처음 있는 설의 추석인데 아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먼저 아니냐. 우리 아들 봐라. 그렇게 짐하느라 편만 들고 사는 앤데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와야 한다고 끌고 오는 거 보면 그게 정상인 건 모르겠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오늘 우리 집에 올 게 아니라 시댁으로 갔어야 했네.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지? 아니 얘는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푹 쉬는 건데 왜 또 사돈댁에 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래? 엄마 서운하게. 그 멀리서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그래야 또 힘내서 놓친 애들 상대하지. 엄마 이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 알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도 친정에 내려가야지. 누구는 친정 오는 게 당연하고 누구는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게 어딨어. 신우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도 시모도 헛기침하고 말더라고요. 신우가 남편한테는 다음에는 꼭 처가부터 들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명절에 뭐 외국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남편이 배탈이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맹장이 터져서 아니 무슨 매년 명절만 되면 마가 꼈나 했다니까요. 도무지 일이 생겨서 친정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핑계도 살짝 끼어 있을지도 모르죠. 고작 2시간 거리인데 근데 제가 가겠다고 말을 해도 엄마도 요즘 시골 분위기 흉흉하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혼자 버스라도 타고 내려갈까 했는데 오지 말라고? 왜요? 아니 그 시골 사람들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흉흉할 게 뭐가 있어. 혹시 누가 뭐 갯돈이라도 들고 날랐어? 그런 거 아니면 싸울 일도 없잖아. 아유 말도 마라.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다들 곁눈 줄 알고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요. 땅 팔아먹을까 싶어서 경계를 한다니까. 뭐? 농사 짓는 그 땅을? 그 땅을 팔아먹긴 왜 팔아먹어?
너 아직도 소식 못 들었니? 이 동네가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엄청 돌면서 땅값을 후려쳐서 사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소식이 느리니까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 듣고 가격 쳐준다고 당장 팔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팔았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동네 이장님도 당했다니까. 투기 목적인 걸 숨기고 보상을 엄청 해주는 것처럼 입만 털고서는 가해치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놓친 애들이 뭘 알겠어? 피해자만 벌써 서너 명 된다. 개발된다는 소식을 여기서도 못 들었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 그런 목적으로 땅 후려쳐서 사는 인간들이 나쁜 거지. 근데 엄마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기는 너네 사돈 처녀 때문에 알았지. 갑자기 놓친 애들이 큰돈을 들고 와서는 예치를 하겠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니까 너네 신우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꼬치꼬치 캐묻다가 알게 된 거지. 투기 지역으로 땅값이 올랐는데 후려치기 당해서 사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경계를 한다니까. 너 옆집 철웅이 장가가서 부산 간 거 알지? 걔가 3년 만에 지 엄마 보겠다고 왔다가 땅 얘기 잘못해서 돌 맞고 쫓겨날 뻔했다니까. 그게 자식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지금 난리야 아주. 엄마, 그럼 지금 땅값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땅 팔 거야? 모르지 뭐. 개발이 된다는 것도 소문인데. 아니, 나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사람 아니겠니? 트럭이나 몰면서 동네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지. 아니 우리 집 트럭도 말이야. 애가 골골거리는 게 한번 바꿔야 하나 싶고 그렇다. 엄마 땅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만 짓던 땅인데 거기 뭐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이상할 것 같고 그러네. 너나 괜히 어디 가서 입방정 떨지 말고 잠자코 있어. 그 땅 당장 팔 생각 없으니까 돈 나올 거 기대하지 말고. 근데 지난번에 신우가 왔을 때 남편이랑 시골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땅이 개발된다는 말에 이리저리 땅 사겠다는 사기꾼들부터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찾아와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개발이 된다는 말에 남편의 눈이 뒤집어진 거죠. 저한테 와서는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조용히 말을 하대요. 당신 그거 알아? 장모님네 그 땅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아주 난리가 났대. 내가 그래서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 땅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 이거야말로 100% 개발된다는 이야기지. 이제 우리 대박 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 땅이 개발된다는 거야 그렇다 치고 왜 우리가 대박이나? 왜냐니? 당연히 대박이지.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래. 기가 막혀. 그 땅을 팔아도 우리 엄마 돈이지 왜 우리가 대박이 나고 사는데 문제가 없냐고. 그리고 엄마 그 땅 안 팔고 평생 농사 지을 거랬어.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짓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게 무식한 거지. 돈이 되는 건데 뭐 한다고 고생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 그 땅만 팔면 평생 돈 걱정 없이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장모님은 자식들 걱정 안 하신대. 수십억 챙기고 나면 자식들한테 반 나눠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겠구먼. 당신 웃긴다. 왜 당신이 난리야? 그 땅 사는데 당신이 보탰어? 가만히 좀 있어. 만약에 그거 판다고 해도 당신이 내 독 볼 텐데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좀 있으라고. 남편은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그 땅을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친정엄마께 전화를 해서 그 땅을 당장 팔자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물론 친정엄마가 팔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한 듯 했지만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친정엄마께 박서방 전화도 받지 말라 했다니까요. 그렇게 땅으로 난리가 난 지 1년. 남편은 그 땅 팔기 전까지는 처가에 절대 안 갈 거고 저에게도 갈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명절에 쉰다고 해도 말이죠. 긴급 보육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출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서울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골이랑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5년 차가 될 때까지 친정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살았으니 말 다 했죠. 거기다가 그놈의 땅 때문에 얼마나 시댁에서 눈총을 주는지. 사돈 어른네 땅 말이다. 조금 더 지나면 오를 대로 오른 땅값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돼서 후회하느니 지금 빨리 팔아치우는 게 낫지. 그 땅 도대체 언제 파니? 공무원 사위를 왔으면 돈으로라도 빵빵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해준 거 하나 없는 시무까지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애 없을 때 이혼하고 엄마 옆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더니만 엄마가 한참 뒤에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욕심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사는 거 한 번에 못 봤던 게 마음에 남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친정엄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1년 365일이 바쁜 사람이었는데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온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참에 땅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벼르기 시작했어요. 아우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 땅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지가 뭔데 그 땅에 대해 왈가불가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쐐기를 박았죠. 아주 그냥 우리 엄마한테 땅 팔아치우라고 이야기하기만 해라. 엄마 만나는 자리에 끼고 싶으면 그 입 다물어. 내가 뭐 그 땅이 농사만 짓기에는 아까워서 그런 거지. 에이, 알았어. 입 다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주가 되어서 5년 만에 친정엄마가 드디어 저희 신혼집에 딱 오신 거예요. 매일같이 부대끼며 살던 엄마를 5년 만에서야 겨우 보다니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죠.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저녁 먹으러 우리 밖으로 나가요. 내가 아주 맛집에다가 예약까지 해놨어. 그래, 박서방도 피곤할 텐데 내가 운전할 테니 그냥 내 차 타고 감세. 근데 아니나 달라 남편이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수선할까 싶었는지 먹으러 나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친정엄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 입 다물라고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왜 저러는 건지 속이 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그 땅이요 파세요. 그 땅 지금 안 팔면 똥됩니다. 이미 팔 사람은 1년 전에 다 팔았다니까요. 이미 개발된다 소식 다 떠서 뜰 사람 다 떴다고요. 엄마도 아무 대꾸 안 하시잖아. 그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참 그 땅 이야기나 듣자고 여기까지 왔겠나? 기분이 상해서야 원. 내 딸 얼굴 봤으니까 됐다. 밥이고 뭐고 그럴 기분 아니니까 그냥 가련다. 엄마, 그냥 가면 어떡해. 밥이라도 먹고 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려간다고 그래, 응? 장모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 땅 팔겠다고 약속해주고 가세요. 그 땅 지금이 진짜 적기라니까요.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저도 이제 마누라랑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장모님,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그만 좀 해. 엄마, 미안해. 기분 상했으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이거 내가 약소하지만 용돈 10만 원 넣었어요. 가시는 길에 주유도 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엄마 기분이 안 좋다니까 더 조르지도 못하겠네. 근데 갑자기요, 남편이 돈봉투를 확 채가는 거예요. 제 손에 있던 돈봉투가 남편 손에 확 넘어가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야, 지금 땅 팔면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우리 형편에 용돈까지 들여.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장모님, 저희 한 달에 꼴랑 둘이 합쳐서 400만 원 벌어요. 제가 아직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호봉이 났다고요. 그중에 전세 대출 나가고요. 저희 차 할부금 나가고요. 적금 붓고 보험 내고 생활비 하면 마이너스라니까요. 자식들 잘 사는 꼴 보려면 그 땅 팔아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죠. 제가 다시 돈봉투 빼앗아서 엄마 드리니까 남편놈이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 보고 땅 팔겠다고 약속하라 하대요.
그래야 그 용돈 봉투를 드리겠다고요. 진짜 미친놈이구나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네 나한테 땅 맡겨놨어? 내 땅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땅을 탐내. 내가 그 땅 팔면 돈 나오는 거 자네 준다고 했나? 그런 적도 없는데 어디서 자꾸 감나라 배나라 말을 얹어. 당신 작작 좀 해. 이제 그만하고 얼른 엄마한테 용돈 드려.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형편에 용돈이 말이 다 되냐? 어? 덕 볼 것도 없는 초간데 이런 돈 쓰지 마. 앞으로 장모님 용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받아갈 생각하세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히는구먼. 자네랑 내가 앞으로 겸상할 일 없을 것 같네. 우리 딸이 안 그래도 자네 그 땅 타령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슬쩍 이야기하던데 마침 잘 됐네. 내가 미운 사이 왜 떡 하나 더 챙기겠나. 그냥 버리고 말지. 예, 너도 이런 보잘것없는 놈이랑 이혼해라. 아니 제가 왜 보잘것없는 놈입니까? 예? 무려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좋아하네. 월급 세금 떼면 200만 원도 못 벌면서 뭐 잘났다고 으스대고 앉았어. 이혼하고 마무리되면 짐 싸서 내려와. 그래? 아이 가버려라 아주.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천년만년 잘 살아봐라. 너 내가 바로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 남편놈이 그 와중에 돈 봉투를 꾸깃꾸깃 지 주머니에 넣는데 이건 뭐 있는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미친 새끼? 그 돈 10만 원이 뭐라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한 제가 한심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 키를 꺼내더니만 차 문을 여셨죠. 근데 트럭을 타고 왔을 줄 알았던 우리 엄마 벤츠, 그것도 엄청 비싸다는 대형 세단을 끌고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불 들어온 벤츠 보고 놀래서 입을 떡 벌렸죠. 아니 장모님 저 차는 뭡니까? 장모님 범퍼 다 깨진 흰색 트럭 몰고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대꾸도 없이 차에 올라타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내려온 남편이 놀래서 친정엄마한테 달려가는데 중간에 신발 벗겨진 것도 모르고 한쪽 발은 맨발인 채 달려가더라고요. 엄마가 차 출발하려는데 그 앞을 막아서고 차 문을 막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엄마가 창문 내리고서 시큰둥하게 대꾸하셨죠. 무슨 사고를 내려고 내 차 앞에 이렇게 서 있어. 왜 그러나? 자네 얼굴 보고 밥 먹기 싫다니까. 아니 장모님 이 차는 뭐냐고요. 혹시 그 땅 이미 파셨어요? 그래놓고 저희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땅 팔았네. 내가 다 때가 되면 자네들 가진 빚도 갚아주고 서울로 이사도 오고 할 생각이니 그러지 않았겠는가? 내가 아직 시골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말 안 했던 걸세. 당신도 알았어? 장모님이 땅 판 사실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거냐고. 어? 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낸들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가 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나한테도 말도 안 해줬는데. 엄마 그나저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땅을 팔았다니. 안 판다고 하셨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해줘. 사돈 처녀가 그러더라. 이제 시골 발령 기간이 끝이 나서 3개월 뒤에 서울에 가게 됐는데 지금 땅을 팔아야 수익이 많이 남을 거라고. 투기가 과열돼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잘 알아봐 주겠다고 말이야. 몇 년을 믿고 맡긴 은행 직원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니까 내 한번 믿어보자 싶었지. 이제는 나도 뼈가 사갔는지 힘에 붙여서 농사 짓기도 싫고 말이야. 돈 생기면 너네 좀 도와주고 나중에 손주한테도 좀 주고. 글쎄 내 딸을 5년이나 못 보고 살았더니 외로워서라도 내가 서울에 자리를 잡아야겠더라. 아니 우리 누나가 땅 파는 걸 도와줬다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를 안 했지? 자네가 그 땅 욕심을 그렇게 냈다며. 숨기지도 않고 말이야. 자네한테는 말하지 말라대. 평생 놀고 먹을 생각할 거라고. 사돈 처녀가 그동안 수익률 좋은 펀드 같은 것도 소개 많이 해주고 해서 내가 땅 팔고 수수료 좀 줬네. 우리 신우도 여우인 게 돈을 받았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개인 짓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은행 일에 책 잡힐까 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거죠. 뇌물을 받은 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 친정엄마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 온 김에 집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남편 놈이 지 돈인 것 마냥 지 땅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우리 엄마도 한평생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인데 성격 하나 없겠어요? 별걸 다 보면서 혼자 저를 키운 사람인데 당연히 대찬 성격 가지고 계시죠. 누나가 수수료까지 받았다고요? 와, 진짜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그러십니까? 뒤통수는 무슨 얼어 죽을 뒤통수야? 내 재산 불려준 사람한테 팁도 내가 못 줘? 예, 저딴 놈하고 나눠 쓰라고 판 땅 아니다.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와. 그 말을 이렇게 배짱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남편 놈 그 맨발로 우리 엄마 차 옆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슬리퍼는 저기 날려버리고 맨발로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이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런 수치심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장모님, 그 땅을 팔았으면 언질이라도 주시지. 제가 돈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공무원으로 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말이 아니고 그냥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요, 곧 떡하니 손주도 낳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이미 배알이 상할 대로 상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이 들리겠어요? 땅 팔 생각도 없었는데 팔라고 닥달을 한 게 벌써 1년도 더 전인데 말이죠. 아주 괘씸하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예, 이혼 안 하면 네가 아무리 내 딸이라고 해도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딸한테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 아니지? 우리가 함께 싸운 정이 있는데, 아니지? 언제는 이혼 도장 바로 찍어주겠다면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고 그래? 그게 뭐 몇 달 전 일이야? 불과 몇 분 전이구만. 남편놈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콧방귀 끼니까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와, 사람 새끼가 어쩜 저렇게까지 돈에 눈이 멀 수 있는 건지. 누나는 말이야, 어떻게 장모님 땅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누나만 돈 받아 챙기면 그만이야? 내가 누나 때문에 인생 망했어. 돈도 잃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욕심내는 바람에 생긴 일 아니니? 네 업보를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내가 그 말을 너한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혼자만 지금 쏙 챙기고 빠지겠다는 거지. 누나가 수수료라고 뒷돈 받은 거 내가 은행에다 다 고자질할 거야. 아주 씩씩거리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두 사람이 된통 싸우는 바람에 며칠 뒤에 시모까지 알게 되어서는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하는데 저는 이미 짐 싸서 시골에 내려온 뒤였고요. 촌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2시간 걸리는 곳 절대 못 간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더라니까요.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미안하다 며느라가야. 짐 싸서 집까지 나갔다며 다시 돌아오거라. 내가 뭐 너한테 어린이집 교사라고 무시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없인 여겼던 거 전부 사과할 테니까. 아휴,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안 되겠니? 그 돈이면은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며.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러는 건 좀 아니잖니. 그래서 그 부부의 연 끊어내려고요. 그이도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는걸요? 그동안 촌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돈 앞에 장사 없네요. 이런 의미 없는 사과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죠 뭐. 저는 엄마가 두고 간 서류에 도장 찍어서 남편놈에게 도장 찍어두라고 집에 두고 왔고요. 남편놈은 절대로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시골에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친정엄마 끝내주는 아파트 하나 계약하셨고요. 지금은 이삿날 기다리면서 시골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랑은 뭐 본격적인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혼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시댁이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저에게 연락을 내내 하는데 한 통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시골 사람이라 무시하더니만 이왕 이혼하는 거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뜯어내볼 생각입니다. 제가 후기로 다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의 부족한 결혼 이야기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